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제주에 살고 있는 홍유경입니다. 오늘 우선 미꿈씨 강의 기회를 주신 한국강사교육진흥원 김순복 원장님과 전준석 부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감성시로 변화된 나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어린이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였고 현재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꿈찾기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강사교육진흥원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애 시절 남편과 함께 기타 치며 노래 부르던 추억이 떠오르는데요. 남편을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을 했죠.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들도 낳고 학원을 운영하며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지내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불행이라는 게 생각지도 못할 때 찾아오는 거라지요. 그런 것처럼 저에게도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건강하던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갑자기 심한 복통과 구토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서울로 올라가 보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이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대장 내시경, 소장 MRI 등 검사한 결과 희귀 난치성 질환인 크론병으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이 너무 무서웠고 되게 슬펐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내 아들에게 이런 병이 생긴 거지? 정말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네, 미웠습니다. 근데 아들이 아프고 보니 정말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게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프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학교도 못 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생각하니까 지금도 마음이 그런데 그런 걸 너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들이 건강하게 평범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저 그거밖에 없다고 매일매일 기도를 드렸는데 그나마 제 기도가 통했는지 계속 치료를 열심히 잘 받아서 우리 아들은 학교 생활도 씩씩하게 잘 했고 지금은 대학교에서 타악기 마림바리스트로 열심히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아들이 차도가 있어서 한시름 좀 놓을 무렵이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단어들이 그때 제 마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16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제 곁을 정말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드라마에서 보는 것 같은 일이 저한테 닥치니까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었는데 너무 막막했고 그리고 굉장히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네, 되게 절망스러웠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나한테? 하필 왜 나한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그러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옆에 있을 때 못해줬던 일들만 생각나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라도 좀 더 따뜻한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너무 들어서 힘들었는데 어, 아, 이 모든 일이 다 나 때문에 일어난 것 같은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집 안에서 두문불출하면서 계속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집 안에만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어느 날 계속 걱정스럽고 슬픈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안 되겠구나.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다. 내가 이렇게 슬픔 속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나는 또다시 굉장히 바쁘게 일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마음의 공허함이라는 거를 어떻게 떨쳐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 집중해서 책을 좀 읽어 보자.' 집중을 하다 보면 좀 '내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책 읽기에 몰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그 책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 마음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안정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혼자 남은 사람이 그 느끼는 상실감이라든가 정서적 불안감은 진짜 너무나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책을 통해서 집중할 수 있어서 마음이 조금 이렇게 차분해졌고 행복해졌습니다. 매일매일 늦게까지 카페에서 책을 읽다가 집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책 속에 나와 비슷한 상황을 보면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고 나보다 더 나쁜 상황을 이겨내는 이야기에 용기를 얻으면서 바닥 바닥에서 차근차근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보니 참 인생이 더덥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언제 갈지 모르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좀 더 '죽을 때까지 난 행복하게 살다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어떤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한번 해 보자.'라고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타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기타도 배우고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좀 마음이 되게 행복해졌고요. 또 주말에는 어반 스케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다니면서 스케치할 때 집중도 하고 완성한 그림을 보면서 되게 성취감도 느끼게 되었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트롯 장구 사진인데요. 제가 어 트롯 장구를 치면서 멋진 퍼포먼스를 하다 보면 온몸이 땀으로 막 범벅이 되는데 마음은 또 들썩들썩 흥이 났습니다. 이렇게 액티비티한 활동도 하고 밤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시로 적으면서 하루를 계속 시간을 계속 보냈습니다. 음. 음. 아무리 바쁘게 지내려고 잊으려고 해도 밤에 나 혼자만 있는 밤에는 생각을 떨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이루고 그럴 때마다 저는 보고 싶은 마음, 그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끄적끄적 글로 쓰면서 붙이지 못한 편지가 수두룩히 쌓일 정도로 매일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어 그러던 중에 제 지인인 허미숙, 이해숙 선생님께서 한국강사교육진흥원에서 윤보영 시인학교 수업을 있는데 "너도 한번 들어봐라. 너의 마음을 시로 적은다면 좀 더 치유가 될 것 같다."라고 저한테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2 년에 윤보영 시인학교 7기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를 쓰다 보니 지금 10기까지 계속 연결해서 시를 쓰고 있게 됐는데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음 매일 쓴 시가 매일 쓴 메모가 시가 되어서 저한테 막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건네기 시작했는데 외롭고 슬픈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줬어요. 그리고 음 또닥또닥 위로도 해 주었고 시를 쓰며 내가 못했던 마음, 못했던 말, 못 전했던 마음을 고백하고 그리움도 전하고 감사한 마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굉장히 내 마음이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 내가 그래서 행복하게 시를 쓰면서 더 행복해졌습니다. 윤병
그래서 윤보영 시인학교에서 열심히 시를 쓰다 보니까 12명의 시인님들과 함께 그대 사랑처럼 그대 향기처럼이라는 공저 시집도 내게 되었고요. 제가 또 다른 독서 모임에서 글을 쓰다 보니까 글 한 잔 할래요라는 공저 수필집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버킷리스트를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또 개인 시집을 출간 준비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제 개인 시집도 출간하려고 계속 시를 모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보용 시인학교를 만나서 내 인생이 좀 되게 행복해졌습니다. 그냥 모든 걸 볼 때 다 행복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되게 행복해져서 내 인생이 꽃길이 되었다? 내 인생이 꽃길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버킷리스트에 나의 책을 내기 뭐 이런 꿈이 쓴 적이 있었는데 그 꿈을 단 1년도 채 안 돼서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진 경험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 한국강사교육진흥원에서 주최한 제1회 감성시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시를 썼었으니까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래 한번 내볼까?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제 시를 도전을 했는데 그 공모전에서 제가 대상이라는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대상이라는 상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고 뭐 가슴이 뛰는 게 정말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0개까지 시를 썼는데 지금 시를 쓰면서 저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2의 인생을 새로 살고 있는 것 같고 시를 만나서 시집을 낼 거라고 했더니 옆에 주변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고 "시집 간다고?" 근데 "시집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시집을 낸다고요." 이랬더니 "어머 네가 시집을 낸다고?"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됐는데 시집은 가지 못하더라도 제가 시집은 꼭 올해 안으로 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하게 다시 태어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 체크를 못해서 몇 분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14번 참가자로 참가했는데 제가 제 시를 한 편 읽어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 받은 제 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릇, 홍유경. 음. 흙으로 그릇을 빚으려 했는데 지려는데 보고 50분. 싶은 당신을 빚고 말았습니다. 그릇에 맛있는 음식을 담으려 했는데 그리운 당신 생각만 가득 담고 말았습니다. 그릇을 빚는다는 핑계로 당신 생각 배부르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두서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여러분이 인생에도 좋은 향기가 가득하길 바라고 많은 분들이 시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